안녕하십니까. 아무마마 소녀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호주에 살 때 애보리지널에 대한 얘기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사실은 애보리지널이 뭐냐면 호주의 원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호주 땅의 주인들이에요. 영국 사람들이 넘어와서 호주를 지배하기 전까지 원래 애보리지널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터전을 잡고 잘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이제 호주에 터전을 잡고 하면서 엄청나게 무식한 방법으로 애보리지널들을 엄청 억압하고 탄압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인종차별의 역사가 여전히 이어오고 있어요. 오늘은 저와 있었던 원주민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원주민들 얘기는 들었었는데 다큐멘터리도 좀 보고, 근데 사실은 제가 시드니나 브리즈번 이쪽에 살 때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퍼스로 이렇게 이사를 가고 나서 이 길거리에 가면은 진짜 그 애보리지널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제 친구들이 대부분 다 호주 친구들이라서 애보리지널들이 이제 많으니까 나 호주 와서 이렇게 많은 원주민들 처음 봐, 애보리지널들 처음 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몇몇이 너무 반감이 심한 거예요. 애보리지널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애보리지널들은 전부 다 어디 가둬놔야 된다, 진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 이 땅의 주인들인데 그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거나 이럴 때 되게 위험한 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애보리지널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였어요. 집이 굉장히 좋은데 집세가 되게 싼 곳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싸 이렇게 하면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 집에 이사를 갔죠. 그리고 제가 원래 운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샀어요. 저희 바로 앞집에 애보리지널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살고 나서 한 2주 전부터 밤만 되면 막 소리 지르고 병 깨지는 소리 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좀 애보리지널 사람들이 술 마시고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하던데 이게 그런 문제인가?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어느 날 오토바이 키를 딱 가지고 내려갔는데 저희 사이드 미러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이드 미러가 깨져 있으면은 저희가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집 앞에 오토바이를 대놓고 있으면 그 집 애들이 저희 오토바이 위에 올라타고 막 장난도 치고 이러는 거 많이 봤거든요. 야, 오토바이 너 네가 그랬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안 그랬다고. 내가 그 동생한테 물어봤어. 근데 형이 그랬지? 막 그랬어.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서 이제 판결이 난 게 애보리지널 애기들이 그랬다, 이게 밝혀진 거예요. 제가 그날 저녁에 걔네 엄마가 집에 들어오길래 찾아갔어요. 그래서 너 애들이 우리 오토바이 고장낸 거 알아?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I'm so sorry 이러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바로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70불인가? 한 7만 원 정도가 나왔었어요. 당연히 이제 잘못한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그러면은 그거 7만 원 정도 수리비 나왔으니까 이제 너네가 좀 고쳐줘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때 당시 알겠다고 그랬어요. 일단 저희 돈을 고치고 영수증을 가지고 이게 있었는데 마침 또 그 아줌마가 딱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아줌마한테 영수증이야 너네 그때 고친 거 이랬더니 딱 저를 쳐다보더니 그래서 뭐? 딱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는 I'm so sorry 막 이러더니 오늘은 뭐지? 약간 기분이 안 좋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너네 이거 보상하기로 했는데 어떡할 거야? 이렇게 했더니 Go fuck away 이러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래?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Come back tomorrow 딱 그러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일 오라고. 근데 이게 두 자매가 같이 사는데 남편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애들만 각각 4명, 2명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여자 2명, 애보리지널 여자 2명, 그리고 6명의 아이들이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애들이 많으니까 맨날 시끄럽고 막 난리도 많이 나고 그랬죠. 그 바로 옆집에는 이제 백인 아저씨가 살았는데 그 아저씨랑 이 애보리지널 사람들이랑 진짜 많이 싸웠어요. 경찰차가 오고 그럴 정도로 정말 심하게 싸웠었거든요. 이 아저씨는 얘네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야 너네 조용 좀 해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너무 좀 약간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있으면은 그냥 막 욕하고 쌍욕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갈 때 아티가 야 그냥 가지마 포기해 그 돈 없는 셈 치고 그냥 우리가 70불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70불이 엄청 큰 돈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잘못을 했는데 당연히 내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거를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찾아갔죠. 그래서 문을 똑똑똑 열었는데 회색! 소리를 지르는 거지. 그래서 문을 탁 열었다? 그랬는데 문을 열자마자 정말 쓰레기차 냄새가 났어요. 완전 썩은 내. 진짜 이거는 더러워서 나는 냄새가 아니야. 정말 완전 썩은 내가 나는데 집 안에 가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카우치라든지 침대라든지 가구가 하나도 없어. 집이 굉장히 컸거든요. 호주가 집이 원래 커요. 근데 가구 같은 게 아무것도 없고 그 TV만 하나 큰 게 있어요. 그 TV 앞에 애들 6명이랑 그 여자 성인 2명이 앉아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옆에 끼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 모습이. 냄새가 너무 심하고 온갖 쓰레기가 집에 막 널브러져 있는데 그 냄새와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랑 아예 별개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자기들끼리 창조를 해서 사는 것 같았어요. 이게 원래 애보리지널 사람들이 도시 생활에 맞춰 살 수가 없대요. 왜냐면 자기들만의 그런 생활 방식이 굉장히 강하대요. 원래 들판에서 뛰어놀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무리지어서 살고 그러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애보리지널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 네 거 내 거에 대한 개념이 없대요. 그래서 뭔가를 가져가면 그게 훔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모두가 공유를 하는 거다, 약간 이런 사고방식이 있대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던 그런 일반 가정집이 전혀 아니었어요. 저한테 내일 다시 와 이렇게 했던 그 아줌마가 문을 탁 열고 오더니 뭐야 이게 나! 이러고 소리를 탁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가 내일 오라며? 근데 그때까지도 정말 충격 먹고 막 그랬지만 그냥 이성적으로 이 사람은 성인이고 나하고 대화가 된다 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걸었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 동양면 눈을 다 찢어버릴라 이러면서 요즘에 그 염정아가 아갈머리 찢어버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근데 갑자기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튀어나와가지고 저한테 막 밀치면서 가라고, 집에 가라고 막 그런데 너무 순간적으로 너무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집에 갔어요. 이제 아티가 오기 전까지 너무 심장도 벌렁거리고 너무 무서워서 그냥 문을 다 잠궈놨어요. 이제 아티가 집에 돌아오고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아티가 너 앞으로 절대 다시는 쟤네들하고 싸우지 말라고, 쟤네들 집 근처에도 가지 말고 이 일은 그냥 넘어가, 시집을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말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는 뭐 어떤 일이 생기고 이러면 이 사람이 너무너무 위험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살해를 당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정말 위협을 가해서 진짜 막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아티가 유럽 출신이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정말 그런 일이 허다하대요. 예를 들어서 그 잘못 길거리에서 불황자 같은 사람한테 잘못하면은 정말 뭐 총을 맞거나 칼을 맞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위협에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너 지금 그렇게 문제를 만들었으면 이게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이게 진짜 위험한 상황이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저는 그게 끝일 줄 알았어요. 그냥 앞으로 이렇게 상대를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다음 날부터 어떡하냐면 저희 집을 대고 Me so horny, Me so action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막 하면서 저희 집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그 어떤 영화에서 베트남 출신의 매춘부들이 미군을 상대로 Me so horny, 영어로는 틀린 표현인데 Me so horny 이렇게 하면서 나 지금 너무 흥분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동양 여자를 비하하거나 좀 인종차별적으로 노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영화에 나와서 되게 유명해진 그런 말인데 막 그렇게 막 five dollar Me so horny 이러면서 저희 집에 창문에 대놓고 막 그 소리 지는 거야. 그래서 저 너무 열받는 거야. 그래서 제가 꺼지라고 이렇게 창문을 또 열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 새벽 2시에 잠을 자는데 유리창이 깨진 거야. 우리 집 창문을 깬 거지. 내가 아침에 꺼지라고 했다고. 이게 약간 끝이 안 날 것 같은 거야. 저는 그때 당시에 그냥 그렇게 좀 소리 좀 지르고 뭐 그냥 좀 말싸움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저한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왜 여기 집세가 쌌는지. 원래 이제 애보리지널 사람들이 근처에 살면은 약간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요. 저희 집도 굉장히 좋은 집이었는데 집세가 떨어진 게 약간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건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한 거고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한 거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약간 이런 걸 깨달았어요. 제가 한 며칠 동안은 계속 집에 틀어박혀서 얘네들 눈에 안 띄려고 무서우니까 막 그랬는데 이제 식재료가 다 떨어져서 슈퍼마켓에 간다고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을 여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문을 딱 열었는데 집 앞에 죽은 쥐를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누굴까요? 이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죽은 쥐를 처리를 하고 내려가서 걔네 집 다시 노크를 했어요. 너네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때 너네한테 그렇게 한 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너네 애들이 그렇게 실수를 해서 내가 보상해달라고 한 거고 너네가 보상을 못하겠으면 못한다고 하면 되잖아. 근데 네가 찾아오라고 해놓고는 왜 그렇게 욕하고 왜 그렇게 레이시스트 같은 발언하고 막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가 돼서야 내 애가 그렇게 한 거를 왜 내가 내냐고 막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사정이 안 좋아서 돈을 못 주면 그냥 돈을 못 주겠다,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지
너네 그렇게 소리 지르고 창문 깨고 우리 집에 죽은 쥐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돼서야 내가 화가 나는 걸 어떡해? 막 이렇게 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네가 화가 났다면 내가 미안한데 앞으로 그런 행동 하지 마. 나는 이 집에 사는 게 너무 무서워.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경찰서에 진짜 신고할 거야. 진짜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또 희한한 게 오케이 막 이래요. 못된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대화가 통하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느낌? 그래서 제가 일단 집에 돌아갔어요. 그때 당시에도 막 심장이 쿵쾅쿵쾅 막 뛰었지. 또 막 공격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솔직히 안 그래도 풀렸겠어요? 그건 아니지. 이제 외국에서 문명화된 사회에 살면서 약간 이런 일을 겪을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응이 너무 완전 공격 막 창문을 깬다든지 막 욕을 지르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죽은 동물을 갖다 놓고 이러는 게 극단적인 행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행동들이 약간 문명화된 사회의 이런 그거 같지 않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랑 싸우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좀 포기를 했죠.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쟤네들이랑 절대 안 싸운다. 우리는 이제 쟤네들이랑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문제는 그 옆집에 살던 백인 아저씨였어요. 하루는 그 백인 아저씨랑 이 애보리지널들이랑 또 싸운 거예요. 술을 진탕 마시고 그 다른 애보리지널 남자들을 엄청 초대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놀고 하다가 근데 새벽 4시까지 쿵쾅쿵쾅 소리 나고 막 노래 부르고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그 백인 아저씨가 너무 열받은 거야. 근데 그 백인 아저씨가 벽돌을 던져가지고 문을 거의 박살을 낸 거예요. 그 애보리지널 남자가 나와서 그 아저씨를 죽이겠다고 칼을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또 그 백인 아저씨도 칼 가지고 나오고 서로 죽이겠다고 새벽 4시에 그래서 집 앞에서 칼 가지고 막 이러고 싸우는데 제가 빈민가도 아니고 되게 일반적인 동네였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사는 느낌이다. 저희 집 앞에 사는 그 백인 아저씨도 제정신이 아니었어 내가 봤을 때. 저희는 정말 쫄아가지고 막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저하고 아티하고의 태도가 굉장히 달랐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기분도 나쁘고 그러니까 좀 나쁜 말이 나왔어요. 나 진짜 호주 사람들이 왜 애보리지널 사람들 싫어하는 줄 알겠어.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제가 막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티한테. 근데 아티가 너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야.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솔직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식이 통하는 거는 상식이라고 선을 정해놓고 지키는 사람들끼리 상식이지만 쟤네들은 완전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고 지금 호주 정부에서 쟤네들 제대로 관리하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술과 도박 같은 거에 빠지게 했는데 쟤네들이라고 저렇게 살고 싶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약간 아티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애보리지널들에 대해서 이제 호주 정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영국에서 호주를 찾았다, 뭐 호주를 발견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주민들이 막 왔잖아요. 그 당시에 원주민들을 사람 인격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다 죽였어요. 정말 뭐 말살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막 어디에 몰아놓고 막 가두고 막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일을 많이 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세대라는 그 애보리지널 세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태어나는 애보리지널들, 새로 태어나는 애기들이잖아요. 그리고 새로 이민 온 영국 사람들이랑 이제 호주 원주민들 사이에서 태어난 애기들이 엄청 많았대요. 혼혈들이. 그런데 이제 호주 정부 측에서는 이 애보리지널들을 애보리지널로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애들 다 훔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전부 다 이렇게 다 떼어놓고 그냥 애기들 다 훔쳐왔어. 그래서 애들을 백인 교육을 시키면서 키운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엄마하고 세이 굿바이도 못하고 그냥 다 뺏겨와가지고 갑자기 사용하지도 않았던 영어를 막 써야 되고 그렇게 애기들이 부모도 없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잃어버린 세대의 그 애보리지널들은 거의 다 정신병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정신적인 문제가 많고 그리고 아기를 잃은 애보리지널 사람들도 완전 미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모님들도 다 미쳐버리고 애들도 다 미쳐버리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애보리지널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이 애보리지널 사람들은 백인 호주에 대한 엄청나게 큰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사회가 변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세계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애보리지널들이 이렇게 억압하지 말자 이렇게 돼서 호주 정부에서 그래 우리도 애보리지널을 이제 잘 챙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뭐 아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애보리지널들한테는 호주 정부 측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대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돈을 주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술 마시고 노름하겠죠. 물론 이제 호주 정부 측에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돈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애보리지널 사람들을 위해서 뭐 대학교에서 준 장학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치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잘 시키고 그리고 이제 뭔가 기술을 전수를 해야지 돈만 주면은 그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그게 딱 이제 애보리지널 사람들한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애보리지널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는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살았던 그 애보리지널들만의 그 원주민들만의 생활 방식을 여전히 유지한 사람도 많아요. 애보리지널들은 기본적으로 정말 원주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문명 사회에서 그렇게 이렇게 잘 맞는 생활 방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정부 지원금 받고 그냥 이제 문명화된 사회에서 술 많이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또 억지로 어떻게 도시에서 살게 되고 적응은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보리지널들도 굉장히 사는 게 힘들고 호주 정부 측에서도 되게 답답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백호주 사람들은 애보리지널들이 너무 골칫거리고 그리고 애보리지널들은 저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서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이런 난데없는 일을 당하게 되면은 좀 일반화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도 저 때문에 열받았을 때 동양년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막 저한테 눈을 다 파버릴까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집에 와서는 왜 백호주들이 쟤네들 싫어하고 문제거리라고 하는지 알겠어 이렇게 얘기한 게 사실은 저도 똑같은 공격을 한 거죠. 그러면 안 됐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아티가 저한테 이런 문화 차이를 이해를 하고 쟤네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갖고 살았는지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되게 많이 달랬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칼싸움 났던 저녁에 다음날 경찰차가 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밖에 나갔는데 그 6명 애기들 있죠. 걔네들이 제 오토바이 근처에 쭈루루 앉아가지고 막 손가락 빨고 초콜릿 먹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걔네들도 부모님들이 맨날 술 마시고 진짜 완전 음식 쓰레기 냄새가 나는 그 집에서 살면서 얘들 학교는 갈까? 얘들 제대로 교육은 받고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저번에 우리 오토바이 깼다고 혼낸 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맛있는 그 과자 같은 거 막 가지고 와가지고 좀 나눠주고 걔네들 부모님 오기 전까지 저하고 시간을 좀 보내고 했는데 그때 마음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알기 전에 그냥 냄새나는 그런 집에 살고 저희하고 생활 방식이 전혀 다르니까 완전 미개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게 사실은 제일 먼저 있었던 제 반응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유럽에서 온 아티는 그런 좀 훨씬 나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때 이후로 저도 모르게 사실 피하게 된 건 있어요. 하지만 막 사람들이 애보리지널 사람들 욕하거나 막 비하하는 발언하고 했을 때 예전에는 그냥 아유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 너 레이시스냐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요즘에는 애보리지널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백호주나 정부 측에서 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조금 맞서서 대화를 하곤 했어요. 자기들도 인정하더라고요. 정부 측에서 문제가 많은 것도 인정하고 이제 해결해야 되는 많은 역사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저 스스로도 웬만하면은 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보고 비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제가 애보리지널 분들에 대해서 따로 내용 정리해 드리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궁금해 하셔가지고 저한테 문자 주시거나 꼬리 남겨주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한번 얘기해봤어요. 저한테 있었던 어마무시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호주 사람들이 술만 입에 대면은 완전히 난장판이 돼요. 제가 나중에 바텐더 하면서 있었던 일, 그리고 제가 변호사를 고용하고 호주를 뜰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또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바텐더로 일하면서 생겼던 그 어마무시한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우, 다 지난 일이긴 하지만 다시 또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무섭고 살 떨리는 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밤 되십시오.